남아메리카는 숨 막힐 듯한 극단의 대륙입니다. 이곳은 자연이 가장 웅장한 걸작들을 그려낸 땅입니다. 이곳의 압도적인 풍경은 가장 노련한 여행자조차 겸손하게 만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우림을 품고 있는 곳을 상상해 보세요. 가장 긴 산맥, 그리고 가장 건조한 사막까지.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남아메리카의 현실입니다. 이 대륙은 따뜻한 카리브해의 열대 해역에서부터 남극에 가까운 얼음으로 뒤덮인 바람 부는 끝자락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범위는 눈부신 기후와 환경의 다양성을 만들어내며 각 환경에 독특하게 적응한 생명체들로 가득합니다. 이곳은 모든 여정에서 새롭고 놀라운 세상을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험은 이 광활하고 다채로운 땅을 가로지를 것입니다. 우리는 수백만 년 동안 강력한 지질학적 힘에 의해 조각된 경이로움을 탐험할 것입니다. 물, 그리고 바람의 힘이죠. 우리는 신화를 영감을 주고 고대 문명을 지탱했으며 과학적 발견을 촉진한 풍경들을 목격할 것입니다. 거대한 폭포의 귀청을 찢는 듯한 굉음부터 우뚝 솟은 얼음 덮인 봉구리들의 고요한 장엄함까지 남아메리카는 지구상의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연의 힘과 아름다움의 장관을 선사합니다. 이곳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구의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은 정신을 일깨워주는 대륙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계속해서 형성하고 재형성하는 정신이죠. 우리는 종종 세계의 경이로움에 대해 듣지만 남아메리카는 그 자체로 경이로운 백과사전을 채울 만큼 밀도 있고 다양한 경이로움을 품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침에는 습한 밀림의 심장부에 서 있다가 약간의 이동으로 오후에는 황량하고 다른 세상 같은 사막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대륙입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단지 흥미로운 사실이 아니라 이곳 생명의 원동력 그 자체입니다. 이는 놀라운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의 진화를 이끌었으며 그들 중 다수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대륙은 살아있는 실험실이며 자연이 광활하고 다양한 캔버스를 가지고 작업할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활기찬 전시장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 땅은 탐험가들을 불러왔고 과학자들 그리고 모험가들을 유혹했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책, 다큐멘터리 그리고 꿈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관심에도 불구하고 남아메리카는 여전히 셀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정글의 일부는 아직 탐험되지 않은 채 남아있으며 그 바다의 깊이는 아직 보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이 대륙은 모든 발걸음마다 새로운 발견을 약속합니다. 저희와 함께 이 놀라운 대륙의 겹겹이 쌓인 층을 벗겨내고 가장 경이로운 자연의 경이로운 15곳으로 떠나볼까요? 삶보다 더 거대한 대륙의 순수한 장관에 놀랄 준비를 하세요. 우리의 탐험은 이 대륙의 생명줄인 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남아메리카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강 시스템의 본고장입니다. 거대한 물뱀과도 같은 아마존강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우림을 휘감아 흐릅니다. 이 강은 다음 강은 7개의 큰 강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물을 실어 나릅니다. 하지만 아마존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다른 강들이 산과 평원을 가로지르며 장엄한 협곡을 만들어냅니다. 한 유명한 장소에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폭포 시스템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수로들은 대륙의 동맥이며 땅을 풍요롭게 하고 강둑을 따라 생명을 지탱합니다. 이 무성하고 물이 풍부한 저지대에서 우리는 안데스 산맥의 경이로운 높이로 올라갑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긴 대륙 산맥이자 바위와 얼음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산등성이입니다. 7,000km가 넘는 이 본구리들은 하늘을 찌르고 대륙의 기후를 형성합니다. 안데스 산맥은 활동적인 화산, 고지대 고원, 가파른 경사에 매달린 빙하가 있는 역동적인 곳입니다. 이곳은 독특한 주민들이 사는 수직의 왕국입니다. 습하고 열대 분지와 높고 험준한 산맥이라는 두 거대한 지형의 충돌은 남아메리카를 독특하게 다양하게 만듭니다. 안데스 산맥은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아마존 위에 비를 뿌리도록 합니다.
반대편에서는 비그늘을 만들어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 일부를 형성합니다. 높고 낮음, 습하고 건조함의 이러한 상호작용은 생물 다양성의 폭발적인 증가를 촉진했습니다. 고립된 지역들은 진화를 독특한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지구의 자연적 과정을 탐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과 바위가 수억 년 동안 어떻게 춤을 추며 숨 막히는 장관을 만들어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극한 환경에 적응한 야생 동물들을 만날 것입니다. 아마존 분지의 습한 정글, 파타고니아의 얼어붙은 바람 부는 풍경, 우리는 자연의 창조적인 천재성의 모든 스펙트럼을 목격할 것입니다. 자, 이제 경이로운 자연의 경관으로 정의되는 대륙의 야생의 심장으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처음으로 향할 곳은 신화적인 규모의 세계, 생명으로 고동치는 푸르고 물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열대우림인 아마존의 심장부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규모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전체 유럽 연합보다 더 넓은 60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을 덮고 있습니다. 9개의 다른 나라에 걸쳐 펼쳐져 있으며 남아메리카 북부를 지배하는 끝없이 펼쳐진 녹색 바다와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름의 기원이 된 강, 아마존강이 흐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바다이자 이 생태계의 생명줄인 거대한 물의 네트워크입니다. 이곳은 엄청난 힘과 심오한 신비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아마존 강은 진정한 자연의 최상급이자 부피면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강들의 왕입니다. 전 세계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담수의 5분의 1을 실어 나릅니다. 우기에는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나 너비가 40km 이상에 달하기도 하여 반대편 강둑을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강이라기보다는 거대한 흐르는 호수처럼 보입니다. 이 강은 대서양으로 담수를 멀리 밀어냅니다. 해안에서 100km 이상 뻗어나가는 음용 가능한 물의 렌즈를 형성합니다. 아마존 분지를 움직이는 거대한 동력이자 땅과 생명을 형성하는 존재입니다. 이 수중 세계는 놀라운 생명체들의 보고입니다. 탁하고 퇴적물로 가득한 물속에는 전설 속의 생물들이 헤엄칩니다. 분홍돌고래, 피라냐, 거대한 아나콘다. 이 강은 3,000종이 넘는 물고기로 가득하며 이는 대서양보다 더 다양한 생물입니다. 이곳에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숨겨진 활기찬 에너지로 고동치는 것 같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강과 숲은 수백 개의 독특한 원주민 문화의 고향이었습니다. 이 공동체들은 환경과 깊고 복잡한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과학적이면서도 영적인 숲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의 주기에 맞춰 조화롭게 살아갑니다. 홍수, 풍요, 그리고 위험을 이해하면서 말이죠. 그들의 문화는 열대우림의 조직에 엮여 있으며 언어와 전통은 주변의 생물 다양성을 반영합니다. 아마존으로의 여행은 인류와 야생 사이의 심오하고 고대적인 연결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현대 세계에 중요한 교훈을 주는 연결입니다. 아마존은 흔히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데 이는 단순한 비유를 넘어선 표현입니다. 이 거대한 숲의 나무 밀도는 그야말로 경이롭습니다. 약 4천억 그루에 달하는 나무들이 모두 조화롭게 어우러져 서 있다고 추정됩니다. 광합성 과정을 통해 이 나무들은 대기 중에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 즉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흡수합니다. 그 대가로 우리가 숨 쉬는 데 필요한 바로 그 기체인 엄청난 양의 산소를 방출하죠. 이 엄청난 기체 교환은 지구 대기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마존의 건강은 우리 행성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이 푸른 대지 안의 생물 다양성은 그야말로 놀랍습니다. 아마존은 생명의 요람으로 지구상에 알려진 종의 10분의 1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1헥타르를 걸으면서 북미 전체보다 더 많은 나무종을 발견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화려한 앵무새들이 하늘을 색으로 물들이고 알록달록한 큰 부리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습니다. 잡기 힘든 제규어들이 덤불 사이를 조용히 거닐고 잎이 군개미 군단이 숲 바닥을 가로지릅니다.
수백만 종의 곤충, 수천 종의 조류, 수백 종의 포유류가 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생물학적으로 다양한 곳이자 진화에 살아있는 도서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풍요로움은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된 안정적이고 따뜻하며 습한 기후 덕분입니다. 숲은 스스로 날씨를 만들어냅니다. 나무들은 흙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잎을 통해 증산작용으로 수분을 배출합니다. 그 수분은 구름을 형성하고 비로 다시 내립니다. 스스로 유지되는 순환인 셈이죠. 끊임없는 습도와 간구량은 무한한 형태로 생명이 번성하도록 합니다. 원숭이와 나무늘보가 평생을 보내는 숲의 꼭대기부터 어두운 숲 바닥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태적 지위에는 완벽하게 적응한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보물은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업, 벌목, 광업으로 인해 광대한 지역이 파괴되면서 산림 벌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분마다 축구장 여러 개 크기의 면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괴는 대량의 저장된 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고 수많은 종들을 멸종 위기로 내몰며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문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운명은 모든 인류에게 중요합니다. 아마존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나무와 동물을 살리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 세계의 생명 유지 시스템을 보존하고 자연의 가장 경이로움 중 하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습하고 낮은 아마존 중심부에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남아메리카의 거대한 척추인 안데스 산맥으로 떠납니다. 이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긴 대륙 산맥이며 무려 7,000km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돌뱀처럼 대륙의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 이어져 있으며 북쪽의 베네수엘라에서 남쪽의 바람 부는 파타고니아 끝까지 이어집니다. 안데스 산맥은 단순히 하나의 본구리 줄기가 아니라 복잡한 평행 산맥 시스템입니다. 높은 고원과 깊은 계곡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지각 변동의 힘에 의해 형성된 지질학적 경이로움 그 자체이며 땅을 끊임없이 더 높이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탄생은 거대한 지질학적 드라마입니다. 지각판의 충돌을 통해 형성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해양 나스카판이 대륙 남아메리카 판 아래로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가는데 이를 서비비라고 합니다. 이 느린 충돌은 지각을 구겨지고 접히게 하여 암석을 위로 밀어 올려 우뚝 솟은 본구리를 만듭니다. 안데스 산맥은 태평양 부리고리의 일부로 강렬한 지질 활동 지역입니다. 이곳의 풍경은 수백 개의 화산으로 가득하며 많은 화산이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주기적으로 화산재와 용암을 뿜어내며 이 산맥이 살아있는 존재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거대한 산악 장벽은 대륙의 기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안데스 산맥은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에 거대한 장벽 역할을 합니다. 이 바람이 산을 넘어 올라가면서 식고비를 뿌려 동쪽에 있는 광활한 아마존 분지에 물을 공급합니다. 서쪽에서는 산맥이 비그늘을 만들어 극심한 건조 지역이 됩니다. 세계 최대의 열대우림에서 불과 짧은 거리에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인 아타카마 사막이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은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세계를 나란히 만들어냅니다. 이 산맥의 규모는 층층이 쌓인 환경의 수직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떨어지고 풍경이 극적으로 변합니다. 기슭에 울창한 열대 운무림, 온대 계곡, 높은 초원 고원인 알티플라노, 그리고 가장 높은 본구리에 영구적인 눈과 얼음까지. 각 지역은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응한 고유한 생태계, 식물, 동물을 품고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은 하나의 경이로움이 아니라 하나의 웅장한 산맥 안에 담긴 수많은 경이로움입니다. 높은 안데스 산맥에서의 삶은 끊임없이 자연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해수면보다 산소가 훨씬 희박해서 숨쉬기조차 힘듭니다. 햇볕은 몹시 강렬하죠. 낮에는 타는 듯한 더위, 밤에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로 기온 변화가 극심합니다. 하지만 이런 극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곳 고산지대에는 특별히 적응한 놀라운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동물은 낙타과 동물들입니다. 우아한 비쿠냐, 과나코, 라마, 그리고 알파카가 있죠. 이 동물들은 다른 포유류들이 숨쉬기조차 힘든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큰 심장과 폐, 그리고 특별한 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새 중 하나인 안데스 콘도르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날개 길이가 3m를 넘는 이 새는 진정 하늘의 거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상승 기류를 타고 날개를 한 번도 퍼덕이지 않고도 몇 시간 동안이나 힘들이지 않고 활공합니다. 광활한 공간을 순찰하며 날카로운 시력으로 높은 곳에서 죽은 동물을 찾아냅니다. 눈 덮인 본구리를 배경으로 조용히 선회하는 콘도르를 보는 것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이 높은 본구리들은 세상의 꼭대기에서 살아가는 기술을 완벽하게 터득한 생명체들의 안식처입니다. 안데스 산맥은 자연의 경이로움뿐만 아니라 고대 인류 문명의 요람이기도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이 험난한 지형의 터전을 잡고 살아왔으며 독특한 문화와 독창적인 농경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오늘날 페루의 산악지대에는 잉카 제국이 건설한 정교한 도로망과 계단식 밭, 그리고 도시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은 마추픽추로 수세기 동안 세상에 감춰져 있던 산등성 위에 세워진 숨막히는 돌 요새입니다. 이 유적들은 구름 위에 세상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번성했던 사람들의 놀라운 회복력과 독창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늘날 안데스 산맥은 여전히 중요한 문화적, 자연적 자원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산에 살면서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현대 세계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산에는 풍부한 광물 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강은 대륙 전체의 중요한 수자원과 수력 발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웅장한 산맥은 기후 변화로 인해 고대 빙하가 놀라운 속도로 녹아내리는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연약한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채굴 활동으로 인한 위협도 받고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섬세한 자연과 인간의 균형을 보존하는 것은 남아메리카의 큰 과제 중 하나이며 다음 세대를 위해 이 거대한 산맥이 굳건히 남아있도록 지켜야 합니다. 높고 건조한 안데스 산맥의 본구리들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는 울창한 아열대 중심부로 동쪽으로 여정을 떠납니다. 이곳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국경에 위치해 있으며 갑자기 땅이 갈라지면서 가장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바로 이구아수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이구아수라는 이름은 원주민 과라니어에서 유래했으며 거대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 서면 그 이름이 너무나 겸손하게 느껴질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하나의 폭포가 아니라 수백 개의 개별 폭포가 모여 거대한 시스템을 이루고 있습니다. 말굽 모양의 절벽을 따라 거의 3km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엄청난 양의 물과 귀청을 찢는 듯한 소리가 온 감각을 압도하는 곳입니다. 이구아수의 규모는 그야말로 경이롭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높고 훨씬 더 넓으며 약 150개에서 300개에 달하는 개별 폭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기에는 초당 13,000 세제곱미터의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는 올림픽 크기의 수영장 5개를 매 초마다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이 엄청난 힘은 수백 피트 상공으로 안개 기둥을 뿜어 올리며 수마일 밖에서도 보이는 영구적인 구름을 형성합니다. 이 구름은 울창하고 생기 넘치는 열대우림을 유지시켜 독특한 미기후를 만들어냅니다. 아름답고도 비극적인 과라니 전설에 따르면 이 폭포는 강력한 뱀신 음보이와 아름다운 여인 나이피 그리고 그녀의 인간 연인 타로베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신에게 바쳐질 운명이었던 나이피는 타로바와 함께 카누를 타고 강을 따라 도망쳤습니다. 분노한 음보이가 강을 두 동강 내어 거대한 폭포를 만들었고 연인들은 영원히 떨어지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망대 중 한 곳에 서서 발밑에서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면 그런 강력한 신들이 실제로 존재했을 것이라고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르간타 델 디아블로, 즉 악마의 목구멍으로 알려진 좁고 U자형의 협곡입니다. 이곳에서는 강 전체 유량의 거의 절반이 한 곳으로 모여들고 80m 이상 아래 시면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이 소리는 단순한 굉음이 아니라 가슴속까지 울리는 깊고 본능적인 천둥 소리입니다. 물보라가 너무 강해서 엄청난 반경 내의 모든 것을 적심으로 완전히 젖지 않고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이곳은 길들일 수 없는 자연의 에너지, 수천 년 동안 이 협곡을 깎아낸 끊임없는 힘을 목격할 수 있는 매혹적이고도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장관입니다. 악마의 목구멍이 이구아수의 가장 강력한 부분이지만 폭포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복잡성과 주변 경관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양쪽에 있는 산책로들은 방문객들이 수많은 다른 관점에서 이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브라질 쪽에서는 폭포 전체의 엄청난 규모를 감상할 수 있는 멋진 파노라마 정형을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폭포들이 마치 웅장하고 다층적인 물발레 무대처럼 층층이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반대편에서 직접 경험하게 될 엄청난 힘의 맥락을 제공합니다. 아르헨티나로 넘어가면 훨씬 더 친밀하고 몰입감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길들은 열대우림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져 있으며 수많은 작은 폭포들의 가장자리까지 바로 데려다 줍니다. 어떤 폭포 위에서는 물이 가장자리로 사라지기 전에 속도를 내는 것을 직접 볼 수 있고, 다른 폭포 아래에서는 얼굴에 시원한 안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단순히 멀리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폭포 시스템 안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길을 돌 때마다 새롭고 숨막히는 경치, 다른 각도, 끊임없이 피어나는 안개 속에서 새로운 무지개가 드러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각 폭포가 웅장한 오케스트라에서 제 역할을 하는 시각과 소리의 교향곡입니다. 이구아수 폭포를 둘러싸고 있는 열대우림은 물 자체만큼이나 경이롭습니다. 이곳은 독특하고 심각하게 멸종 위기에 처한 생태계인 대서양림의 일부입니다. 폭포에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물항에는 놀랍도록 무성한 환경을 유지시켜주며 활기찬 초록색 고사리, 대나무, 난초가 모든 표면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 푸른 낙원은 풍부한 야생 생물의 다양성을 자랑합니다.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화려한 큰 부리 사이 앵무새, 산책로를 따라 음식을 구걸하는 장난기 많은 코아티, 또는 수백 종의 나비들이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운이 좋으면 나무 사이를 움직이는 수줍은 카푸친 원숭이나 이 정글의 최상위 포식자인 찾기 힘든 제규어의 발자국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구아수 폭포는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웅장한 아름다움과 중요한 생물 다양성으로 인정받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이곳은 지질학, 물, 생명 사이의 복잡한 연결성을 강력하게 상기시켜줍니다. 강이 엄청난 힘이 바위를 깎아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놀라운 다양성의 종들이 번성할 수 있는 독특한 서식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구아수 방문은 겸손함을 느끼게 하는 경험이며 행성의 예술적이고 공학적인 천재성을 거대한 힘으로 목격할 기회입니다. 이곳은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며 안개 낀 해안을 떠난 후에도 위대한 물의 천둥 같은 소리가 오랫동안 울려 퍼지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아메리카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태평양 서쪽으로 약 1000km 떨어진 곳으로 향합니다. 이곳에는 마치 다른 시간, 아니 다른 행성에 속한 듯한 외딴 화산섬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갈라파고스 제도입니다. 원시적인 아름다움과 경이로운 생명체들의 고향이죠. 태평양과 섬들을 배경으로 화산암 위에 서 있는 바다 이구아나입니다. 수세기 동안 뱃사람들에게 이곳은 마법에 걸린 섬이라는 뜻의 이슬라스 엔칸타다스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강한 해류 때문에 항해하기 어려웠고 신기루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안개 낀 풍경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립이 바로 이곳의 마법 같은 비밀입니다. 이 섬들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화산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지구지가 깊숙한 곳의 열점에서 마그마가 솟아오르면서 탄생했습니다. 나스카판이 동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새로운 섬들이 하나씩 형성됩니다. 이사벨라, 페르난디나 같은 서쪽 섬들은 가장 젊고 화산 활동이 활발합니다. 검은 용암지대와 연기를 뿜는 칼데라가 인상적이죠. 동쪽의 오래된 섬들은 서서히 침식되어 바다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나이와 특징을 가진 섬들이 사슬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이곳의 환경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섬들은 적도에 걸쳐 있지만 차가운 해류의 영향을 받습니다. 깊고 영양분이 풍부한 크로멜 해류가 해저에서 솟아오릅니다. 뜨거움과 차가움의 이러한 만남은 적도상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후를 만들어냅니다. 덕분에 기이하고 경이로운 생명체들이 뒤섞여 살아갑니다. 펭귄, 열대어, 일광욕을 즐기는 바다 사자까지 말이죠. 황량한 용암지대에 하얀 모래사장, 울창한 녹색 고지대가 공존합니다. 깊은 고립과 독특한 지질은 갈라파고스를 특이한 동물들의 안식처로 만들었습니다. 동물들은 식물 뗏목에 실려 오거나 폭풍에 떠밀려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포식자가 거의 없고 경쟁이 적은 세상을 발견했죠. 수천 년에 걸쳐 놀라운 방식으로 적응하고 진화했습니다. 이곳의 야생동물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동물들은 우리를 위협으로 볼 본능적인 이유가 없어서 다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놀랍도록 가깝고 친밀한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1835년 찰스 다윈이라는 젊은 자연주의자가 비그로를 타고 갈라파고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5주 동안 섬을 탐험하며 표본을 수집하고 기이하고 경이로운 야생동물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에 대해 의아해했습니다. 그는 다른 섬의 거북이들이 서로 다른 모양의 등껍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작고 평범한 새인 핀치새들이 섬마다 다르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부리는 견과류를 깨기에 두껍고 강했고 어떤 부리는 곤충을 탐색하기에 섬세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차이점들이 그의 마음에 혁명적인 씨앗을 심게 됩니다. 다윈은 갈라파고스에서 즉시 유레카 모멘트를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이곳에서 그가 한 관찰들은 중요한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 표본들을 연구하면서 그는 그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섬 개체군 간의 변이가 무작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물들은 각자의 특정 지역 환경에 적응했던 것입니다. 그는 종들이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이론화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연 선택을 통해 변화하고 새로운 종으로 분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갈라파고스는 진화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사례 연구, 즉 살아있는 실험실을 제공했습니다. 이 섬들은 계속해서 진화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든 진화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바다 이구아나, 날지 못하는 가마우지, 그리고 거대 거북이들, 한 세기 이상 살 수 있는 거대하고 육중한 파충류들입니다. 각 섬 개체군은 다윈이 관찰했듯이 그들의 서식 환경에 독특하게 적응된 등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갈라파고스 제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립공원으로 육지의 약 97%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 섬들은 과학에 있어 귀중한 보물이자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이 섬들은 지구 생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꾼 다윈의 이론을 생생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갈라파고스를 방문하는 것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창조의 힘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마법 같은 화산 해안에서 펼쳐지는 생명 자체의 메커니즘을 탐구하는 심오하고 겸손한 여정이죠. 이제 우리는 대륙의 가장 남쪽 끝으로 향합니다. 수세기 동안 모험가들을 사로잡았던 광활하고 신화적인 땅 파타고니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단일 국가가 아니라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공유하는 광대한 지역으로 서쪽으로는 안데스 산맥, 동쪽으로는 건조한 스텝 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칠고 바람이 몰아치는 극적인 풍경의 땅이며 자연이 가장 날 것 그대로의 길들여지지 않은 형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파타고니아라는 이름 자체는 전설에 쌓여 있는데 탐험가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원주민 트엘체족의 거대한 체구에 놀라 그들을 파타고네스, 즉 큰 발이라고 불렀고 이 거친 땅의 이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문명이 멀게 느껴지고 자연의 힘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거대한 빙하와 우뚝 솟은 화강간 본구리들의 영역입니다. 안데스 산맥 고지대에 위치한 남부 파타고니아 빙원은 극지방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연속 빙원입니다. 이 거대한 얼어붙은 저수지에서 수십 개의 거대한 빙하가 계곡과 호수로 흘러내려오며 움직이는 대로 풍경을 깎고 형성합니다. 이들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아르헨티나의 페리토 모레노 빙하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빙하가 후퇴하는 것과 달리 페리토 모레노 빙하는 평형 상태를 유지하며 꾸준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그 거대한 빙하 조각들이 빙하면에서 떨어져 나와 아르헨티노 호수의 청록색 물속으로 떨어지는 장관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 소리는 조용한 공간을 가로질러 수마일 떨어진 곳까지 천둥처럼 울려 퍼집니다. 파타고니아의 칠레 쪽에는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이 있으며 이곳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상징적인 산악 스카이라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파이네의 탑이라 불리는 세계의 거대한 화강감 첨탑이 주변 스텝 지대에서 거의 수직으로 솟아 있습니다. 이들은 화산 본구리가 아니라 융기된 거대한 화강감 관입이 수백만 년간의 빙하 침식으로 풍화된 잔해입니다. 그 결과는 날카로운 이빨 같은 산들, 눈부시게 푸른 빙하호, 그리고 광활한 황금빛 초원의 숨 막히는 풍경입니다. 이곳은 등산객들의 천국이며 모든 길이 또 다른 입이 떡 벌어지는 경치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얼음과 바람의 강력한 예술성을 증명하는 곳이죠. 파타고니아의 기후는 변덕스럽고 혹독하기로 유명합니다. 날씨는 순식간에 변할 수 있으며 윌리와우라고 알려진 맹렬한 바람이 엄청난 힘으로 산에서 불어옵니다. 이 끊임없는 바람은 풍경 속 모든 것을 형성합니다. 한 방향으로 영구적으로 휘어져 자라는 외성 깃발 모양 나무부터 이곳을 고향이라 부르는 사람들의 성격까지 말이죠. 식물이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특별한 종류의 회복력과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야성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이 파타고니아를 정의하며 이곳을 지구상 마지막 위대한 야생 지역 중 하나이자 문명 세계의 가장자리에 있는 진정한 미개척지로 만듭니다. 척박하고 거칠어 보이는 파타고니아는 사실 이런 극한 환경에 적응하여 번성하는 놀라운 야생 동물들로 가득합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스텝지대는 라마의 야생 친척인 과나코의 영역입니다. 이들은 거대한 무리를 지어다니며 웅장한 산을 배경으로 우아한 모습을 뽐냅니다. 또한 타조와 비슷하게 생긴 날지 못하는 큰 새인 레아도 초원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 높이에서는 웅장한 안데스 콘도르가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드러내며 거대한 영역을 굽어보며 사나운 파타고니아 바람을 타고 날아오릅니다. 이 동물들은 척박한 이 땅에 강인하고 회복력 있는 정신을 상징합니다. 산 그림자 속에 조용히 숨어있는 파타고니아의 가장 찾기 어렵고 강력한 포식자는 바로 퓨마입니다. 쿠거 또는 마운틴 라이언으로도 알려진 이 큰 고양이는 이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바위 지형에 완벽하게 위장되는 황갈색 털을 가진 퓨마는 주로 풍부한 과나코를 놀라운 은밀함과 인내심으로 추적합니다. 퓨마를 목격하는 것은 드물지만 그들의 존재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생태계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퓨마는 파타고니아의 진정한 야생의 심장을 나타내며 인간의 광범위한 간섭이 미치지 않는 세계의 외딴 지역에서 여전히 지배적인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의 상징입니다. 파타고니아의 해안 지역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야생 동물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차가운 대서양과 태평양 바다는 풍부한 해양 생태계를 지탱합니다. 아르헨티나의 발데스 반도에서는 거대한 마젤란 펭귄 무리가 번식을 위해 해안으로 올라오는데 뒤뚱거리는 우스꽝스러운 걸음걸이는 물속에서의 우아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뒤뚱거리는 우스꽝스러운 걸음걸이는 물속에서의 우아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남방코끼리 해표도 해변을 가득 메우고 요란한 짖는 소리와 울음소리가 해안을 따라 울려 퍼집니다. 바다사자들은 바위와 해안의 물이 지어 시끄럽게 몰려듭니다. 해안에서는 장엄한 남방 참고래를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새끼를 낳고 기르기 위해 이 보호된 만으로 이동하며 자연이 선사하는 가장 감동적이고 잊을 수 없는 광경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파타고니아는 단순히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야생을 위한 중요한 피난처이자 보존을 위한 핵심 지역입니다. 광활하게 개발되지 않은 이 땅은 대륙의 다른 지역에서 밀려난 종들에게 조용한 보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곳과 마찬가지로 파타고니아 역시 유명한 빙하를 줄어들게 하는 기후 변화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서식지를 파괴할 수 있는 개발 프로젝트 제한도 위협이 됩니다. 들과 얼음의 땅, 이 세상에 갇힌 가장자리를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곳은 우리에게 여전히 몇몇 소중한 곳에서는 진정으로 야생의 모습을 간직한 생선의 원초적인 힘과 깊은 아름다움을 상기시켜 주는 곳입니다. 남아메리카 횡단 여정을 통해 우리는 비할 데 없는 자연의 경이로움과 다양성을 지닌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열대우림인 아마존의 깊은 심장부부터 가장 긴 산맥인 안데스의 얼음으로 덮인 솟아오른 본구리까지 탐험했습니다. 우리는 이구아수 폭포의 천둥 같은 힘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광대해서 지구를 두 쪽으로 가르는 것처럼 보이는 물의 장관이었습니다. 우리는 진화의 메커니즘이 전시되어 있는 살아있는 실험실인 고립된 갈라파고스 제도로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세상의 끝에 있는 불과 얼음의 땅인 바람이 휘몰아치는 파타고니아의 거친 국경을 탐험했습니다. 이 경이로운 곳들은 그 하나하나가 우리 지구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상상력을 초월하는 자연의 창조적인 천재성에 숨막히는 테피스트리, 즉 걸작들의 집합을 이룹니다. 이 장소들은 단순히 여행자들을 위한 아름다운 목적지를 넘어섭니다. 이들은 지구 역사의 귀중한 보고이자 미래를 위한 핵심 동력입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지구 기후 조절자 역할을 하며 수십억 그루의 나무가 탄소를 흡수하고 우리가 숨쉬는 산소를 생산합니다. 안데스 산맥은 거대한 기후 형성자로서 대륙 전체의 기후를 형성하고 수백만 명에게 신선한 물을 공급합니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종의 기원에 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며 생명의 근본적인 과정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것들은 정적인 기념물이 아닙니다. 이들은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시스템이며 우리 지구 전체의 건강과 안정성에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중요성은 남아메리카의 국경을 훨씬 넘어섭니다. 더욱이 이 자연의 경이로움은 풍부하고 고대적인 인류 문화의 테피스트리와 깊이 엮여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곳은 신성한 장소이자 신화의 원천이었으며 강인한 원주민 공동체의 고향이었습니다. 아마존 사람들은 숲의 약용식물과 복잡한 생태계에 대한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잉카의 후손들은 높은 안데스에서 계속 번성하며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들은 자연 세계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것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남아메리카의 경이로움을 통한 여정은 궁극적으로 우리 행성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이는 지질학적 시간을 거쳐 바위, 물, 기후, 생명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될 수 있는 원초적인 힘, 섬세한 복잡성, 그리고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상기시켜줍니다. 페리토 모레노 빙하가 청록색 호수로 떨어져 내리는 것을 보거나 화산 해안에서 두려움 없는 바다 이구아나와 눈을 마주치는 것은 경외감과 겸손함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는
우리가 훨씬 더 크고 오래되었으며 복잡한 이야기의 일부임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 경이로운 곳들은 단순한 풍경이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 지구의 핵심 유산이며 모든 인류에게 속한 공동의 보물입니다. 경이로운 남아메리카의 15가지 절경을 보면서 우리는 심오하고도 긴급한 질문에 직면합니다. 과연 이 경이로운 자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아름다운 풍경들은 영원하고 강력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연약하며 현대 시대의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마존은 벌목으로 인해 줄어들고 있고 안데스 산맥의 빙하는 기후 변화로 인해 놀라운 속도로 녹고 있으며 갈라파고스 같은 독특한 생태계는 외래종과 증가하는 인구 압력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더 연결되고 풍요롭게 만드는 바로 그 힘들이 동시에 이러한 자연의 보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를 정의하는 역설입니다. 이 경이로운 자연의 운명은 멀리 떨어진 추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구 어디에 살든 우리의 집단적인 행동과 선택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의 탄소 배출은 파타고니아 빙하를 녹이는 온난화에 기여합니다. 목재, 소고기, 광물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는 아마존 열대우림을 파괴합니다. 바다로 흘러 들어간 플라스틱은 해류를 타고 갈라파고스의 깨끗한 해안까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장소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모두 이들을 보존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남아메리카 정부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세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전 세계적인 의무입니다. 이 지역들을 보존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 보호,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 가능한 경제적 대안,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포함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는 이 싸움의 최전선에 있는 단체와 개인들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환경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연 세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인식을 함양하고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에게 이러한 장소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교육하는 것입니다. 단지 야생 동물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인류의 장기적인 생존과 안녕을 위해서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남아메리카의 위대한 경이로움은 엄청난 영감의 원천이자 강력한 행동 촉구입니다. 그들은 자연이 창조할 수 있는 최고봉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룰 수도 있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지구의 더 나은 관리인이 되도록 도전하고 우리를 지탱하는 자연 시스템과 더 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을 찾도록 합니다. 아마존, 안데스, 이구아수, 갈라파고스, 그리고 파타고니아의 미래는 우리의 지혜와 선견지명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경이로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위한 더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경이로운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